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광주 어등산에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광주시와 신세계가 오늘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개발에 들어가는데요. 지난 20여 년 가까이 광주의 해묵은 과제였던 어등산 사업이 이번에는 잘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해묵은 난제였던 어등산 관광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됩니다. 광주시와 신세계 프라퍼티는 오늘 오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개발 공동 추진을 위한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어등산 관광단지에 체류형 복합공간인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조성해 호남권의 대표 관광 거점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부지 관리 등 사전 준비를 한 뒤 2027년에 착공해 스타필드와 콘도 등 핵심 시설을 2030년에 우선 개장한다는 계획입니다. 3단계 수익 시설인 레지던스와 부대 시설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갖고 있는 스타필드의 핵심 가치를 다 담는 건 물론이거니와 관광단지에 부합하게 다양한 휴양 레저 시설과 더불어 총 투자비는 2033년까지 1조 3,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협약 이행 보증금으로 635억 원을 단계별로 납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사업 진행 등을 위해 앞으로 90일 안에 스타필드 광주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휴양과 문화, 쇼핑 등이 어우러진 복합 관광단지가 완성되면 연간 2,830만 명의 관광 수요가 이어지고 2조 3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발 협약을 맺은 어등산 관광단지는 영산강 와이벨트와 함께 꿀잼 도시 광주 완성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그동안 어등산 관광단지는 골프장과 분양시설에 관심을 보인 건설사들이 사업자로 참여한 뒤 지리한 법정 다툼과 사업 포기로 장기 표류했던 광주시의 대표적인 해묵은 과제였습니다. 본격적인 첫발을 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이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광주시가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시민 누구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인지 김영창 기자가 소개합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지적장애인 손녀와 사는 90살의 김방실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직접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숨 차는 거 좀 괜찮아지신 것 같은데 어머니? 차는 거는 괜찮은데. 겨울철 난방 점검부터 냉장고엔 혹시나 상한 반찬이 없는지 구석구석 살핍니다. 김 할머니는 3년 가까이 조건 미달로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해 생계마저 막막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김 할머니가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된 건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이른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시작되면서였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얼굴 보고 너를 보고 웃고 할머니들도 이렇게 생각해 감사한 마음입니다.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은 시민 누구나 소득과 장애 여부, 연령에 상관없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돌봄 서비스 판단 여부를 결정하는데 8천여 명이 새롭게 발굴됐습니다. 기존의 복지 서비스도 확 바뀌었습니다. 특히 1:1 케어를 위해 광주시와 5개구청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368명을 배치했고 원스톱 돌봄콜로 의료방문과 식사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집을 가가호호 직접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고 직접 만나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발굴해가지고 사례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하게 되어 있거든요. 광주시는 최근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광주만의 돌봄 정책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추위를 녹이는 건 나눔에 온기만 한 게 없을 텐데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지인 오늘 어르신들은 따뜻한 팥죽으로 몸과 마음을 녹였고 어린이들은 설렘 가득한 크리스마스 선물 보따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연말 나눔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북구의 한 공원에 검은 봉투 수십 개가 도착하고 길게 늘어선 시민들에게 하나씩 전달됩니다. 동지를 맞아 동지 팥죽과 과일이 담긴 봉투를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는 행사장입니다. 따뜻한 동지 팥죽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습니다. 만나지. 진짜 고맙소 얘. 동지 팥죽은 말바오 시장 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팥죽을 먹으며 잠시나마 온몸을 녹였습니다. 동지를 맞아 이웃에게 온정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천여 개의 동지 팥죽은 지역 주민과 영세 노점 상인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노상에서 이렇게 점심도 안 드시고 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노상에 계신 분들한테 따뜻한 동지죽이라도 대접을 해야 되겠다 해서. 무대에 오른 초등학생들이 음악에 맞춰 줄넘기를 선보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해 마술을 보여주자 아이들은 신나게 박수를 치며 좋아합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 오른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와 손뼉을 치며 한가득 선물을 품에 안았습니다. 화정일동 보장협의체가 지역 아동센터 아이 90여 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도 주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새해도 착하게 잘 지내? 네. 광주의 한 금고에서도 나눔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사랑의 좀돌이쌀 나눔 행사로 20kg 쌀 500여 가마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올해 광주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34.6도로 지난해 25.1도보다 10도가량 높습니다. 연일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이웃을 위한 나눔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은 국보로 지정돼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반출돼 아직까지 광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석등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며 광양시가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용맹한 사자 2마리가 뒷발로 마주서 석등을 받치고 있습니다. 암수사자의 모습과 연꽃무늬 받침돌에서는 섬세하면서도 우아한 조형미가 뿜어져 나옵니다.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으로 우리나라 석등의 대표적인 걸작으로 꼽힙니다. 1962년 국보로 지정돼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쌍사자 석등은 중흥산성 내 이 3층 석탑과 함께 있었지만 일제강점기 때 외지로 반출됐습니다. 1931년 일제가 조선 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겼고 경복궁과 경무대, 덕수궁 등을 거치며 90여 년을 떠돌다시피 했습니다. 한때 지역에서 석등을 제자리로 반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도난 우려와 국보 보존을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간양의 문화유산을 도로 찾아오자는 시민운동이 우리 전 시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어서 이후 10여 년 만에 광양시가 쌍사자석 등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며 선포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첫 기금 사업으로 쌍사자석 등 제자리 찾기 사업을 추진해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모든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제대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재가 왜 거기에 있었을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유일한 국보인 쌍사자석 등을 되찾기 위해 광양시는 내년부터 석등의 원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조사와 시민대상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목포시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핵심인 태원 유진운수 노선권을 210억 원에 사들이기로 최종 결론 냈습니다. 목포시는 내년 7월까지 노선을 전면 개편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원 유진운수가 보유한 목포 시내 버스 노선권에 대한 평균 감정평가 금액은 210억 원. 목포시와 의회, 업체가 의뢰한 세계 감정평가 기관에서 나온
평균 매각 금액입니다. 이 같은 감정평가 금액에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목포시에 전달했습니다. 210억 원의 감정평가액을 유일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시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태원 유진운수 측은 노선권 매각 금액은 임직원 퇴직금 143억 원과 부채 70억 원을 갚게 해도 빠듯하다며 평균 감정 금액 이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하루빨리 시내버스 사업을 목포시에 안전하게 양도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시민공론화위원회와 태원 여객 측의 입장이 다소 엇갈린 가운데 목포시가 노선권 평균 감정평가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론 냈습니다. 안정적인 노선권 확보가 시내버스 파행 운행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막고 시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시의회와 협의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구축되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사례가 없는 목포시만의 새로운 시도이자 애로운 결단입니다. 시내버스 노선도 간선과 지선, 순환 등 10개 노선으로 전면 개편하고 정류장 재배치, 탄력 배차, 신규 버스 번호 비호 등 대대적인 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버스 운영 체계도 사업 권역을 4개로 구분해 시계외 지역은 공영체제로 나머지는 입찰을 통해 준공영제로 운영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목포시는 시내 버스만을 담당하는 대중교통과를 신설해 내년 7월부터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목포 시내버스 범시민 대책위는 목포시의 노선권 평균 감정평가액 수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칠선 고지에 도전장을 냈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천 전 장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내년 광주 서구을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치개혁과 호남 발전을 위해 기여할 방안을 숙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 서구을은 국회의원 출신 후보만 4명에 달하는 등 광주 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광주시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2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인공지능 산업 고도화 등 지역의 주력 산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가 374억 원에서 54억 원 추가 확보된 것을 비롯해 미래차 연구개발 관련도 20억 원 늘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빠졌던 광주 인공지능 영재고등학교 설립과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비도 확보했는데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지역 미래 사업비 반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신안 해상에 밀항을 시도한 40대와 알선자 등 4명을 밀항 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세 조작업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지난 19일 오후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